안녕하세요. 린디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오늘은 사주풀이 이제 하나 할게요. 일반인이고 곤명 47세니까 여자분이세요. 자, 제가 예전에 남편복 없는 사주, 여자 사주는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복 좋은 사주는 안 올린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사용하는 그 사주 명식은 다 이제 당사자분들께 허락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시는 가까운 분들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에게도 다 이제 허락을 받은 거고, 그래서 허락받지 않은 명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안심하셔도 돼요. 남편복 좋은 사주 하면은 요즘은 정말 세상이 많이 이제 변했죠. 예전 같으면 여자는 집에 있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고, 뭐 남편이 직업이 잘 나가고, 내가 무사한 일 하고, 뭐 이렇게 사랑받고 하면은 그 남편복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여자분들이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남편이 오히려 그 집에서 살림을 잘하고 뭐 이렇게 아이를 육아를 잘 해줘도 그래도 남편복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남편이 대기업이나 뭐 공직이나 이런 그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뭐 행사를 다닌다든지 뭐 예술 활동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도,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라도 돈 많이 벌고 해서도 가정을 유지해서 잘 사는 것도 남편복이 있다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남편복이라는 것은 정관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것이 딱 중심, 딱 법, 우리가 모두가 맞다고 하는 법 중심 체계, 보편타당한 뭐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이제 예전에 지금 어르신들이 봤을 때 딱 남편복 있다, 바르다 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뭐 세상이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게 또 남편복 있다고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서론이 긴데, 그러면 어떤 사주는 남편복이 있는가 하는 것,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도 또 다른 형태로 또 남편복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 하는 것은 정관이라는 딱 기준에 딱 누구나 봐도 남편복 있다 인정하는 그런 사주 가지고 왔어요. 자, 무토일간이에요. 무토는 우리가 큰 산에 비유하죠. 무토가 묘월이라는 양력 3월을 계절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남편복을 보기 때문에 관성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는 관성이 이렇게 월추의 기둥으로 이렇게 을묘가 있어요. 정관이라고. 그러면은 남녀 사이는 식상생재를 보는 게 남녀 사이,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하는 거 식상생재의 모습을 보고, 또 재생관 하는 것을 보면은 부부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정관이라는 남편이자 뭐 직장, 성향 이런 것이 이렇게 아래 위로 천간에도 있고 지지 어디라도 있다면은 그것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로 아래에 근이 있고 이렇게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관은 좀 탄탄하다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관만 이렇게 반듯하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이 생을 받고 있는지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을묘라는 목이 수생목 받고 있는가 봐야 되는데, 여기 자수라는 것이 수생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수는 쓴목이고 차가운 물이 이 쓴목을 이렇게 생해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묘형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형이 작용된다는 것은 일단 사주의 조후가 좀 지나치게 무너졌거나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주에서 조후를 봤을 때 묘월이라는 것은
일단 조우를 우리가 양력 3월에는 뭐 조금 춥죠. 춥기는 하지만 이제 곧 그래도 봄이고 인월보다는 조금 따뜻해졌죠. 그리고 또 덥지도 않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묘월에 그 조우를 보는 것은 습한가, 이때는 습기가 올라오죠. 묘진월에는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얼마나 습한가 하는 것을 보는데, 묘월에 정관에 개수가 뜨지 않으면 그렇게 습하게 보지 않아요. 물론 을목이 있어서 좀 습하지만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습한 것을 청하고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런 조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묘형으로 보기 때보다는 그냥 재생관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수생목에서 이 관이 생을 받고 있으니, 이 관은 그러면 나의 남편은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아지겠다, 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의 명예나 나의 직장이나 이런 곳에 내가 탄탄하게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은 관성은 또 인성이 있어야 되죠.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또 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생화하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로 재생관 관인상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재생관을 해야지 이 관성이라는 남편이 모습이 입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고, 또 여기서 재성은 지지에 있는 것이 좋고 관성은 천간에 있는 것이 딱 좋아요. 이 사주가 그렇죠.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은 그 상하가 전복되는 현상으로 부인이, 재성이란 부인이 남편을 여기서는 잘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이게 반대로 되고 재성이 천간에 뜨고 관성은 미약하게 지지에 있으면 그 집안의 주인은 이제 대상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기가 너무 세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대부분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사주에 재성이 편재나 정제나 뭐든지 재성이 천간에 있는지 지지에 있는지 또 관성은 어디에 있는지 보고, 내가 결혼하면, 미혼이신 분들은 내가 여자가 입지가 내가 더 강하겠다, 아니면 관성이 위에 있으면 남편이 그래도 리더를 하고 내가 잘 따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재성이 지지에 관성은 정관에 있으니 그 모습도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조를 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관성이 인성이 있다는 것은 관인상생이 되죠. 우리가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 건 관인상생이라고 해요. 관인성을 생한다.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인성으로 하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그 생각하고 수용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뭐 그런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이 아무래도 깊고 인성 없다고 생각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행으로 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육신을 봤을 때에 인성으로 관에 그 맞게,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내가 직장에 잘 맞게 따라 일을 한다 또 되고, 남편에게 잘 맞게 내가 처신한다, 이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잘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생관 관인상생만 봐도 일단 이렇게만 형성이 돼도 웬만큼 관계가 괜찮고 남편도 아주 사회적으로도 명예가 높고 그런 형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정관을 극하는 상관이라는 기운이 들어오죠. 우리가 상관, 경관 하면은 보통 뭐 이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다툼도 많고 결국에는 관을 쳐버리니까 이혼까지도 합니다. 근데 인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상관이 들어와도 상관 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관성이라는 걸 눌러주기 때문에 관에 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관계가 무너질 일이 없고, 그래서 일단 기본 격이 이렇게 튼튼하게 있으면은 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식신이라는 것이 또 을경합으로 정관과 합을 했죠. 자, 식신이란 게 정관과 합을 했다 하면은 내 남편이 원하는 아들을 낳는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편인이 있다. 미사주에 편인이 식신을 상극한다 하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죠? 남편이 원하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 남편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성, 육신 하나 가지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그 육신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남편이 원하는 식신, 식정관 합이 됐다 해서 우리가 남편 원하는 아들을 낳는 사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남편과 굉장히 연인 사이처럼 다정해요. 우리가 보면 결혼해서도 어쩜 저렇게 다정하게 잘 지내는가, 저 사람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나는 맨날 지지고 먹고 그야말로 남의 편인데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기 드물게 관계가 굉장히 좋은 부부 사이, 그때 식신과 정관이 합의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편인이 없을 때 그런 모습에서 여기는 자식복도 있고, 물론 또 자식과 남편이 또 관계가 굉장히 사이가 좋겠죠. 그리고 이 비견이라는 것은 일단 간성을 나눠 갖는다 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 남편을 뭐 뺏어 간다는 것은 아니고, 이 비견은 나의 형제들도 되고, 내 남편에게는 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맞고, 어떤 바람이나 그런 요소로 보는 거는 좀 약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비견인데 남편과 내 여자분이신데 자신의 언니와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내 남편 나눠 갖는 것도 되죠. 그렇게 보시는 것도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자연 모습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3월이라는 따뜻한 이제 봄에 화초가 이렇게 큰 산 위에, 산이 높죠? 높은 산 위에 화초가 그 지지에 맑은 샘물도 흐르고 따뜻한 온기도 있는 와중에 여기 경금이라는 큰 기암절벽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절벽 위에 난 좀 특이한 그런 화초. 그래서 이 을면은 조금 상징적인 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상징적이라는 것이 좀 귀하다, 좀 특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의 남편분도 이렇게 관성이 높기 때문에 수재예요. 수재. 우리가 박사학위까지 다 받으신 그런 사회적으로 좀 명예가 높으신 분이고, 자신도 결혼 전에 시리박당, 우리가 을묘는 특히 예술성이 많아요. 우리가 예술, 재능, 뭐 그림, 미술, 뭐 악기 이런 거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패션 디자인도 돼 있고, 그래서 이분이 시리박단에 이제 악기를 연주하신 분이고, 또 식정과 합의되어 있으니 내가 꾸준히 갈고 닦은 그런 능력이 관성이라는 그 시리박단에 잘 쓰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직업 성향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지지의 모습만 봤을 때는 자묘형, 묘파, 좌우충, 묘신, 원진, 기문 이렇게 해서 신살부터 보면은 그냥 엉망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하지만 먼저 조우가 맞았냐 보고, 조우가 맞았다 하면 이 묘월에 천간에 개수가 뜨거나 지나치게 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이 있어서 청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분은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맑고 삶의 편안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이 자묘형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묘파나 우리가 파살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뭐 이제 파괴하고 깨지고 부딪히고 뭐 이런 것들 에너지예요. 그래서 파살이 있으신 분은 요리를 잘 하시는 경우 뭐 요리를 막 다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악기를 막 이렇게 건반을 치거나 뭐 바이올린 뭐 줄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형상으로 파살이 그렇게 작용돼서 이분은 악기를 잘 다루시는 그런 모습도 되고, 묘신 원진 기문은 아무래도 이렇게 감정적 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분이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또 지지에 이렇게 묘, 오, 자 이렇게 왕지, 도화 글자가 우리가 3개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 신도들에게 인기를 얻은 그런 쪽으로 도화를 쓰시고 계신 분이세요. 해서 단순히 이렇게 뭐 형이나 파나 원진 기문부터 해석하면은 하나도 안 맞다. 항상 상생상극부터 봐야 한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분은 상생이 아주 자유롭게 잘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제 오늘 남편복 있는 사주 뭐라고 했죠? 첫째, 남편복 있다는 것은 자신이 그러한 좀 반듯한 성향이다. 사람 성품 좋은 거 있죠. 어느 정도 기본 성품이 좋다는 거는 너무 즉흥적이거나 막 돌발 행동, 아니면 자신의 화나 그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 뭐 이런 그런 나쁜 습관들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자기 자신이 또 괜찮을 때에 괜찮은 남자를 좀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조우가 맞아야 된다. 조우가 맞지 않으면 지나치게 뭐 우울하거나, 지나치게 뭐 분노장애거나, 지나치게 짜증스럽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은 조우가 묘월에 습하지 않고 조우가 잘 맞았다. 그리고 다음 관성의 모습을 보는데, 재성은 지지에 있고 관성은 정관에 있어야 내가 남편 어느 정도 존중하고, 또 관성이 있으면 정관이든 편관이든 인성이 있어줘야 한다. 편관이 있으면 편인이 있는 것이 좋고, 정관이 있으면 정인이 있는 것이 짝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그것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고, 또 배우자 궁을 봤을 때 여기는 좌우상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해외에 자주 이렇게 나가시는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일이 있고, 일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그 축만 보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사주에 다른 것들을 크게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주말 부부나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이제 남편복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분은 오는 뭐 크게 제가 사주가 격이 이제 탄탄하면 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모군에서 수운, 금운으로 가는데, 이 계절이 추운 계절도 아니고 더운 계절도 아니에요. 오히려 습한 계절인데, 그러면 이 수는 이 묘라는 3월에서 이런 시간이 가까웠다, 이걸 할 때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조우가 지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대운수가 7이에요. 그 정관격에서 여기 갑인이라고 편관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정관격의 편관이면은 사실 뭐 이렇게 편관이라는 내 환경이 편관스럽게 조성됐던 거예요. 편관 알죠?
좀 힘든 환경이다. 그렇다고 막 집안이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정관격인데 편관으로 간성이 이렇게 강하게 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내게 주어진 역할이 많고 책임이 많고 이분 다른 것은 없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서 임무나 책무를 많이 맡았다. 어린 나이에도 뭐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로 편관을 쓰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천간을 제가 대운 보는 방법에서 2년씩 이렇게 보라고 했죠. 그 안에서도 다 분명히 다르지만 크게 이제 우리가 거시적 관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정제, 재성과 편재해서 재성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모든 것은 격에 맞추면 됩니다. 이분이 정관격이에요. 그러면 재성이 들어오면은 어떻죠? 재생관 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더 이제 탄탄하게 나아진다. 나의 명예가 내가 직장이나 조직에서 좀 이렇게 그 지위가 좀 높아지는 형태다. 내가 결혼을 이때 하셨죠. 임자 대운에 하시는데 내가 남편의 명예가 높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정관격의 재성우는 결혼을 하는 것도 되는데 나의 환경이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리고 여기 식상이 오면은 식신상관운이죠. 자, 이 상관운은 이 정관이라는 관을 상극하는 상관 경관하는 운인데 어떻죠? 여기는 정인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있다고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중에 정화, 정인으로 상관패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격이 갖춰지신 분은 이때 자신이 기관에서, 조직에서, 국가에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분은 그 시리박당에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인데 그런 자신의 재능을 더 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자분이고 식상은 또 자식이 뜻하기 때문에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고 상관이 경관에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의 모습도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귀신운이라고 해도 이렇게 격이 잘 갖춰져 있으면 오히려 경쟁을 통한 발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주는 항상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도 물론 그 손가락 밑에 가시가 아프다고 자신도 힘든 게 있다 하시겠지만은 큰 굴곡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비겁운이 와도 어떻죠? 관성이 비겁을 견제하면은 그러면 내가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크게 나쁜 운이 없죠. 월지를 충하는 유대운에 와서 묘유충 한다고 해도 이 묘라는 시간에서 이제 너는 유라는 시간의 것을 해야 되는 때이다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단지 크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주를 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상담 받으시는 분들 다들 대부분은 신년운세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좀 힘들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보면은 사주가 엄청나게 치우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반듯한 사주는 보기 힘들다. 그리고 십성을 봐도 다 기신이죠. 식신, 다 비견. 우리가 보통 기신이라고 하는 것들만 다 있어요. 흉신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분은 전생에 나를 알고 있나. 그리고 이 부모궁에 이렇게 정관이라는 것이 반듯하게 있기 때문에 정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생을 받은 정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도 아주
종교 생활을 착실히 하시고 반듯하신 분 있죠. 법 없이도 못 산다 하시는 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집안 내력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선대에서 이제 덕을 많이 쌓은 것이 이렇게 후손에게 전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도 아주 다정하고, 남편도 수재에, 자신도 그런 직업이 있고, 자녀도 아들 잘 낳아서 있고, 식구 형제들도 오빠도 있고, 뭐 이렇게 언니도 있고, 이렇게 다복한 모습이고, 사랑도 잘 받고 아주 괜찮아요. 근데 좌우충이 발동해서 처음에 이제 유산, 여기 자수는 또 우리가 생명을 잉태한 자궁으로 또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을 조기에 뭐 이제 한번 하신 적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용은 돼요. 그렇지만은 잘 살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 복이 아주 좋은 사주. 이런 사주 잘 없습니다. 보통은 뭐 여기 편인에 뭐 편인이 간설하고 있고, 뭐 상간 경관해서 남편 막 바꿔치우고 식신제사라고 막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운영해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런 거 배우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도 있구나, 아이고 좋겠다 하고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드리 여러분, 안녕.